충격적인 현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역설이 여기 있습니다. 한때 만년 꼴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채널 폐업 위기까지 내몰렸던 종편 TV조선이 단 한 명의 스타를 중심으로 기적적인 재기에 성공했으나 이제 그 기적 자체가 채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2020년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과 빈에서라는 이름은 TV조선에게 구원 그 이상이었습니다. 평균 시청률 7%의 지하실에 갇혀 만년 적자를 걱정하던 이 방송사를 순식간에 전국 채널 시청률 1위, 최고 35%에 육박하는 시청률 괴물로 둔갑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공의 서사 뒤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빈에서 의존증이라는 불안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TV조선은 창사 이래 가장 빛나는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스타의 계약서 한 장에 그 모든 영광이 무너질 수 있는 계약 만료 시 한폭탄을 안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문 저널리스트로서 우리는 이 성공의 기저에 깔린 5가지 충격적인 현실과 채널의 운명을 뒤흔드는 불안정한 구조를 심층적으로 해부해보고자 합니다. TV조선의 현재 영광이 얼마나 취약하고 허상에 가까운지 통찰하려면 트로트 붐 이전에 암울했던 창사 10년의 흑역사, 즉 그들이 겪었던 경영 포기 직전의 절망적인 과거를 먼저 직시해야 합니다. 2018년 당시 TV조선은 단순히 시청률이 낮은 채널이 아니라 광고 시장에서 D급 채널로 낙인 찍혀 생존 자체를 위협받던 존재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각종 미디어 통계 자료와 광고업계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TV조선의 황금 시간대 주요 프로그램 평균 시청률은 7%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것이 고착화된 현상이었습니다. 2018년 종편 채널별 프로그램 경쟁력 지수 보고서를 보면 TV조선의 PCI는 경쟁 종편 채널들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이는 채널 중성도와 화제성 부문에서 압도적인 열세를 의미했습니다. 채널을 켜도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간판 프로그램이 부재했고 야심차게 기획했던 대형 예능 포맷들은 번번이 화제성에서 밀려나 조용히 막을 내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시도라는 명분은 산에서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자조적인 평가로 변질된 지 오래였습니다. 이 시기 TV조선이 시도했던 파일럿 예능 및 드라마의 평균 수명은 6개월을 넘기기 어려웠으며 이는 콘텐츠 기근과 제작진의 사기 저하라는 내적 문제로 이어져 외부 악재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측면에서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2019년 미디어 경영 백서에 기록된 대로 이 시기 TV조선의 연간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4.8%를 기록하며 자본 잠식 위기설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마이너스 수치는 단순한 적자를 넘어 경쟁 채널들이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하던 시기에 홀로 침체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해집니다. 광고주들 사이에서는 TV조선의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노출 효율이 아닌 경영 지원 차원이라는 냉소적인 평가가 공공연히 나돌았고 주력 광고주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재정 건전성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2018년 말 기준 TV조선의 광고 수익 점유율은 종편 4사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광고 시장에서 사실상 외면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처럼 공격적인 투자와 콘텐츠 개발은커녕 채널 유지라는 방어적인 전략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비관론이 사내 핵심 경영진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함이 팽배했고 일부에서는 종편 채널은 결국 여기까지인가라는 사업 철수 혹은 매각에 대한 비관적인 논의까지 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당시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더 이상 시장에서 싸울 힘이 없었고 공격보다 방어를 넘어 생존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러한 극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카드는 단순히 새로운 시도가 아닌 채널의 명운을 건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트로트는 여전히 중장년층의 전유물이라는 편견이 강했고
젊은 시청자층을 확보해야 하는 방송국의 관점에서는 리스크가 큰 레거시 장르로 지부되었습니다. 내부에서도 과연 이 포맷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극심한 회의론이 존재했지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절박함과 마지막 남은 콘텐츠 자원이라는 인식 아래 TV조선은 배수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2019년 트로트 오디션의 첫 방송이 나가자마자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특히 비네스라는 걸출한 스타의 탄생은 단순한 시청률 상승을 넘어 전국민적인 신드롬과 세대 통합이라는 사회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우승자로 호명되던 그 순간은 채널의 운명이 적자 늪에서 황금기로 수직 상승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비넷에서는 단순히 시청률을 7%대에서 최고 35%까지 끌어올린 것을 넘어 폐업 직전에 기업을 연매출 수천억 원 규모로 회생시킨 구원투수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세대를 초월하여 울려 퍼졌고 그녀의 콘서트 티켓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었으며 유튜브 채널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20년 미디어 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비넷에서 출연 프로그램 방영 기간 동안 TV조선 채널의 1일 평균 시청 시간은 이전 대비 200%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단순한 시청률 상승을 넘어 채널에 대한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몰입도와 충성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폭발적인 팬덤과 인지도는 TV조선이라는 채널 자체의 브랜드 가치를 만년 D급에서 프리미엄 채널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한때 광고주들이 외면했던 채널이 이제는 대형 광고주들이 서로 슬롯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광고 단가 최상위 채널로 순식간에 탈바꿈한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적이고 극적인 성공은 비넷이라는 단 하나의 핵심 동력이 없었다면 TV조선이 영원히 7%의 지하실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따라서 현재 TV조선의 비넷에 집착은 단순한 탐욕이 아닌 채널 자체가 공중분해될 뻔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업의 생존 본능이자 한 사람에게 기대어 기사회생한 역설적인 성공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비넷의 효과는 시청률을 넘어 TV조선이라는 기업의 금융구조 자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등장 이후 TV조선은 프로그램 포맷, 광고 단가, 심지어 채널 편성 시간표까지 비넷이라는 단 하나의 핵심 자산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미디어 산업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단일 자산 집중형 블랙홀 경제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비넷 관련 콘텐츠에 인접한 광고 슬롯의 단가는 이전 대비 평균 350% 이상 폭등했으며 이는 지상파 메인 시간대 단가에 근접하거나 일부 시간대에서는 초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광고주들은 비넷을 불황을 모르는 흥행보증 수표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가 출연하는 콘텐츠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닌 국민적 관심을 보장하는 플랫폼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2021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미디어 통계를 인용하자면 비넷 주연 프로그램의 광고 완판율은 95% 이상을 기록하며 당시 공중파 및 타 종편을 압도했습니다. 이처럼 TV조선은 천문학적인 광고 수익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채널의 다양성과 리스크 분산이라는 근본적인 경영 원칙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극단적인 집중이 낳는 경제적 취약성입니다. 한 명의 스타에게 채널의 흥행력, 광고 수익, 브랜드 신뢰도가 모두 집중되면서 그의 이탈은 단순한 프로그램 종영을 넘어 채널 전체의 광고 시장 경쟁력 상실이라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만약 비넷가 재계약에 실패하고 경쟁 채널로 이적할 경우 TV조선은 광고 슬롯의 가치 급락과 수익원의 갑작스러운 증발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미디어 시장에서는 핵심 콘텐츠 유출 후 채널 가치가 60% 이상 하락했던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컨설턴트 김진수 박사는 이러한 단일 자산 집중형 비즈니스 모델은 단기적으로는 마치 도핑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오지만 계약이 종료되거나
스타의 인기가 하락할 경우 채널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리스크에 완전히 노출되는 극도의 불안정성을 내포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TV조선이 지금이라도 수익 다변화와 리스크 분산을 위한 콘텐츠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전념하지 않는다면 빈에서 시대가 끝나는 순간 만년 적자의 과거로 다시 추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처럼 TV조선의 황금기는 화려한 숫자 뒤에 채널의 운명을 담보로 잡은 살얼음판 위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TV조선이 현재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은 바로 빈에서를 대체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냉정한 시장 분석입니다. 이는 단순한 스타 부재를 넘어 성공 공식에 갇혀버린 콘텐츠 기획 능력의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빈에서가 활약한 1세대 프로그램의 성공은 단순히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불우한 환경 극복이라는 서사적 요소, 파격적인 무대 연출, 그리고 신선한 발굴 시스템이라는 세 가지 핵심 동력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당시 평론가들은 TV조선이 트로트라는 레거시 장르의 아이돌 오디션의 경쟁 문법과 휴먼 다큐멘터리의 감성 문법을 기민하게 결합하는 혁신을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후속 시즌들이 최고 시청률 34%를 기록하며 외형적으로 높은 성적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빈에서 신드롬으로 형성된 트로트 팬덤과 이 채널은 트로트의 성지라는 시청자의 관성적 신뢰도가 이어진 결과이지 새로운 스타가 자체적으로 창출되거나 새로운 콘텐츠 문법이 제시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즉, 시청률은 높았으나 실질적인 신규 팬 유입이나 사회적 파급력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오디션 프로그램 시청률 화제성 추이 분석에 따르면 빈에서가 활약한 1세대 프로그램의 최종 화제성 지수가 100이었다면 이후 대대적인 홍보와 투자가 이루어진 3세대 후속 프로그램의 최종 지수는 45에 불과해 50% 이상의 급격한 화제성 반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화제성 지수는 단순 시청률을 넘어 인터넷 검색량, 소셜미디어 언급 빈도, 언론 보도량 등을 종합 측정한 것으로 시청률이 곧 인기가 아님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데이터입니다. TV조선 내부에서는 이러한 흥행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즌을 런칭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트로트 공식 속에서 콘텐츠 제작 능력의 구조적 한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디어 평론가 정윤화 씨는 TV조선이 성공 이후 트로트 전문 채널로 스스로를 격리시키면서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기획 PD 인력의 유입과 성장이 완전히 정체되었다. 다른 방송사들이 음악, 댄스, 라이프 스타일, 관찰 예능 등 다양한 포맷으로 스타를 배출하는 동안 TV조선은 트로트라는 우물 안에서만 끊임없이 새로운 물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TV조선이 트로트라는 특정 장르의 황금 공식을 한 번 발견했을 뿐 그 공식을 응용하거나 새로운 장르의 스타를 발굴해내는 지속 가능한 콘텐츠 기획력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게다가 빈에서와 같은 상징적인 스타의 성공 이후 시청자들의 기대치는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후속 시즌의 참가자들은 실력이 출중하더라도 빈에서만큼의 서사, 빈에서만큼의 무대 장악력, 빈에서만큼의 신선함이라는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는 제작진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국 안전한 빈에서 복제라는 가장 위험한 선택을 반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그때 그 조합은 다시 못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는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 TV조선 콘텐츠의 마법이 이미 소진되었다는 냉정한 시장 평가로 읽혀야 합니다. 이러한 제2의 빈에서 찾기 실패는 결국 채널의 미래 수익을 담보하는 다음 세대 스타풀의 고갈로 이어지며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구조적 문제입니다. TV조선은 지금 성공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단일 성공 공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TV조선이 빈에서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그를 잃는 순간 경쟁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채널의 핵심 자산을 하이제킹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지상파 간판 예능 PD들과 거대 OTT 플랫폼들이 빈에서 및 황금 멤버들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제시하는 조건은 TV조선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단순 출연을 넘어 단독 채널 음악 프로그램 신설, 대규모 전용 콘서트 기획, 수백억 원대 개런티 및 계약금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앞세워 TV조선의 트로트 왕국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방송사 관계자는 TV조선의 미래는 빈에서의 재계약 여부에 100% 달려있다. 만약 그가 경쟁사 플랫폼으로 이동할 경우 당사의 시청률과 광고 매출은 최소 60% 이상 급락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만년 적자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섬뜩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이처럼 TV조선은 지금 돈을 벌고 있지만 그 돈으로 가장 비싼 자산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르는 아이러니한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채널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면서 TV조선은 빈에서 관련 콘텐츠를 과잉 편성하는 자멸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편성표를 열어보면 콘서트 실황, 스페셜 방송, 비하인드 스토리 등 빈에서가 직간접적으로 등장하는 프로그램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TV조선이 아니라 빈에서 전용 아카이브 채널 같다는 농담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반복은 단기적인 시청률 방어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시청자들에게 트로트 포맷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채널의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 2023년 방송사별 시청자 충성도 설문에서 TV조선의 트로트 콘텐츠가 지겹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미 시청자들의 피로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TV조선은 새로운 이야기는 언제 나오나라는 시청자의 근본적인 요구를 무시한 채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 집착이 현재의 수익을 지켜줄지는 몰라도 언젠가 트로트 붐 자체가 꺾이는 순간 새로운 색깔로 확장하지 못한 채널이라는 낙인과 함께 시청자들에게 외면당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TV조선의 빈에서 집착은 한 스타의 성공에 기댄 채 다음 페이지를 준비하지 못한 채널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과거의 성공이 현재의 불안정을 낳았고, 이 불안정은 다시 과도한 집착과 콘텐츠 반복이라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TV조선에게 필요한 것은 빈에서 이후에도 살아남는 채널로 체질을 바꾸기 위한 과감한 결단입니다. 팬들이 바라는 것은 한 가수의 전속 채널이 아니라 함께 성장한 파트너로서 새로운 스타와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선구적인 방송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중대한 기로에서 TV조선이 어떤 앞으로의 시간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국 방송사에 기록될 그들의 마지막 장이 영광의 서사로 남을지 아니면 위기의 표본으로 남을지가 결정될 것입니다.